수학책 22쪽 수의 범위와 어림하기 8번째 시간입니다. 올림, 버림, 반올림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볼까요? 오늘의 학습 문제입니다. 이때까지 배웠던 어림하기에 어떤 것이 있었죠?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어림하기에 세 가지 개념이 있었습니다. 바로 올림, 버림, 반올림입니다. 이 세 가지 어림하기 개념을 활용하여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등산객 142명이 전망대에 오르려고 케이블카 앞에 줄을 서 있습니다. 케이블카 한 대에 탈 수 있는 정원이 10명일 때 케이블카를 최소 몇 번 운행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그래요. 오늘 선생님하고 문제를 풀면서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바로 구주하는 거예요. 우리 1학기 때도 선생님하고 많은 얘기 있었죠. 먼저 구하는 게 뭔지 알아보고요. 주어진 조건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거예요. 구하는 게 뭐죠? 케이블카를 최소 몇 번 운행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어진 조건이 나와 있겠네요. 케이블카에 관련된 조건 보겠습니다. 케이블카는 한 대에 탈 수 있는 정원이 10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이 한 대라는 기준은 중요하고요. 이 한 번에 10명씩 탄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조건이 또 있죠. 등산객이 142명입니다. 등산객 142명이 한 번에 탈 수 있는 케이블카는 10명씩 올라갔을 때 케이블카를 최소 몇 번 운행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가 되겠네요. 엘리베이터나 케이블카나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는 적재 중량이 있어요. 이 중량에 맞춰서 탑승 정원이 10명이라고 나와 있네요. 문제를 보겠습니다. 올림, 버림, 반올림 중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림해야 좋을지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요. 이번 상황은 어떤 상황이 될 것 같나요? 그쵸. 이번 상황은 바로 올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등산객 142명을 모두 다 태워야 됩니다. 그래서 끝에 몇 명이 남는다고 태워주지 않으면 안 돼요. 따라서 최대 10명까지 탈 수 있는 범위 외에 나중에 모자라지만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남는다면 모두 태워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142명을 10의 자리까지 나타내주면 이 남아있는 두 명도 반드시 태워야 되는 상황이므로 올림을 하여 150명이라고 해야겠네요. 이번 문제에서 보면 알듯이 문제를 풀 때 올림하는 문제입니다. 버림하는 문제입니다. 반올림하는 문제입니다. 라고 알려주지 않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문제 상황을 잘 읽어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문제를 꼼꼼하게 그리고 끊어서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하는 게 뭔지 반드시 체크해 주시고요. 주어진 조건을 하나씩 따져줘야겠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등산객 142명이 모두 케이블카를 타고 전망대에 오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케이블카를 최소 몇 번 운행해야 하는지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142명이 올라갈 거고요. 142명이 모두 다 타야 되므로 10명씩 끈을 읽으면 14번은 운행을 하겠네요. 그리고 남아있는 2명을 위해서 한 번은 더 운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140명에 해당하는 14번과 남아있는 2명을 위한 한 번, 더해서 15번을 운행해야 되겠네요. 앞선 문제에서 봤듯이 141을 10의 자리까지 나타내고 올려서 표시해주면 약 150명이라고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 케이블카의 탑승 정원은 10명이므로 10명씩 올려주려면 바로 15번 운행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케이블카는 최소한 142명을 모두 태우기 위해서는 15번을 운행해야겠네요. 이 문제는 10의 자리까지 나타내어서 올림하기를 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이 문제가 올림을 해야 될지 버림을 해야 될지 반올림을 해야 될지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있는 그대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이 상황이 올림을 해서 10의 자리까지 나타내어서 올림을 해서 150번을 구했기 때문에 15번 운행해야 된다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142명이 모두 탈 거고요. 탑승 정원이 10명이에요. 그렇다면 그냥 생각해 보세요. 10명씩 끊어진다면 140명은 14번의 운행을 하겠죠. 그런데 남아있는 2명 때문에 한 번 더 운행을 하니 15번이 되겠구나 생각해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볼 때 약간의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 사실은 이 상황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 천천히 꼼꼼하게 문제 상황만 잘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려면 천천히 문제를 읽고 해석해 나가는 연습이 되면 나중에는 속도가 점점 빨라져요. 지금은 천천히 문제 하나하나에 읽어가면서 끊어주고 구하는 게 뭔지 찾아주고 조건을 따져주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운동회 때 나눠줄 상품 한 개를 포장하는 데 끈 1m가 필요합니다. 끈 928cm로 상품을 최대 몇 개까지 포장할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그래요. 문제 상황을 한번 볼게요. 상품을 최대 몇 개까지 포장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문제네요. 주어진 거는 끈은 928cm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상품 한 개를 포장하는데, 그죠? 한 개를 포장하는 데는 끈 1m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 개라는 기준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볼게요. 먼저 올림과 버림과 반올림 중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림하면 좋을까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끈은 928cm예요. 그런데 내가 상품 한 개를 포장하는데 1m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 1m는 바로 100cm이겠죠. 이렇게 한 개를 포장하는데 1m씩 100cm가 필요하는데 여기 뒤에 있는 28cm는 사실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100cm가 돼야지 한 개를 할 수 있으니까 이 28은 있으나 마나예요. 99cm가 돼도 있으나 마나겠죠. 1m 100cm가 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숫자예요. 따라서 올림과 버림과 반올림 중에서 어떤 방법이 해당되겠죠? 그래요. 바로 버림의 상황이 되겠네요.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끈 928cm로 상품을 최대 몇 개까지 포장할 수 있는지 구해보세요. 끈이 928cm예요. 그렇다면 928cm는 9m 28cm랑 같은 크기죠. 따라서 상품 한 개를 포장하는 데는 1m씩 필요하므로 9m만 사용이 가능하고 28cm는 사용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9m 끈으로 상품을 최대 몇 개까지 포장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9개까지 포장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상품을 포장하는데 사용하게 될 끈의 길이를 구해보세요. 상품 한 개에는 1m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즉 100cm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9개를 포장할 수 있으니 총 9m, 900cm를 사용하겠네요. 따라서 900cm 또는 9m를 사용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보면은요, 이렇게 상품 한 개를 포장하는데 끈 1m가 필요하다는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한 개라는 조건을 무심코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조건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반드시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조건을 보시고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모든 친구들의 키를 나타낸 표입니다. 키를 반올림하여 1의 자리까지 나타내어 봅시다. 지혜의 반 친구들의 이름이 있고요. 키가 있네요. 단위는 센티미터를 썼습니다. 그런데 구하는 것은 바로 반올림이에요. 키를 반올림 하는데 중요한 거, 자리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바로 1의 자리까지 나타내어 보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반올림이라는 조건보다는
어느 자리까지 나타내느냐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1의 자리까지 나타낸다는 것을 먼저 확인한 후에 반올림을 하든 올림을 하든 버림을 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바로 1의 자리까지 나타낸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반올림을 한번 해볼게요. 반올림 정리할게요. 기준이 뭐라고요? 5예요. 5를 포함하면서 5보다 큰 수일 때는 우리가 올려줍니다. 그리고 5보다 작은 수는 바로 버려줍니다. 이렇게 기준인 5를 보고 올려줄 것인지 버려줄 것인지를 판단하는 게 바로 반올림이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먼저 지혜는 146.7이네요. 이렇게 소수점을 기준으로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나타낼 자리는 바로 1의 자리까지예요. 따라서 이 소수점을 없애겠다는 얘기네요. 자, 7을 보겠습니다. 7은 10에 가까운 수죠. 의미가 있는 수라는 거예요. 따라서 올려주면은요, 147이 되겠네요. 두 번째, 재준이는 157.2예요. 소수점을 기준으로 1의 자리까지 나타낼 거고요. 이 2를 보니 이 2는 0에 가까운 수예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버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57cm가 나오네요. 세 번째 은선이는 143.5cm고요. 1의 자리까지 나타내주면 이 뒤에 있는 0.5 볼게요. 이 5라는 거는 그래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올려서 1을 더 더해줘서 약 144cm쯤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민석이 보겠습니다. 151.8이네요. 0.8 1의 자리까지 나타낼 건데요. 이 0.8은요 거의 10에 가까운 수예요. 따라서 의미가 있는 수니까 1을 올려주면 152cm가 되겠네요. 이렇게 반올림한 키는 정확한 키는 아니에요. 소수점을 없애서 기록을 나타내려고 보니까 이 소수점 뒤에 있는 숫자가 1의 자리를 바꿀 만큼 의미가 있는지 의미가 없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되는 숫자는 바로 5입니다. 가운데 있는 5를 기준으로 5, 6, 7, 8, 9 이렇게 10에 가까운 수는 올려주고요. 5보다 작은 수 4, 3, 2, 1, 0 이렇게 작은 수들은 버려주는 거예요. 기준이 5가 된다는 거 반올림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겠죠.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서 올림, 버림, 반올림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어떤 경우가 있을지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볼게요. 준기가 오늘 이 영화를 본 관람객 수가 약 5,000명이래 라고 얘기했네요. 이 약 5,000명이래 라는 말에서 준기가 말한 것은 올림과 버림과 반올림 중에서 어떤 경우가 더 맞을까요? 그래요. 이런 경우에는 반올림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영화를 관람한 수를 따질 때는요. 약 5,000명, 5,000명에 가까운 수를 얘기하겠죠. 약 5,000명이래 라는 거에서 보면 1,000의 자리까지 나타냈는데 그 뒤에 있는 100명 단위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은 반올림의 상황이 맞을 것 같아요. 슬기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판기에서 800원짜리 음료수를 뽑을 때 1,000원짜리 지폐를 넣었어 라고 얘기를 해요. 이 경우는 어떤 경우죠? 내가 필요로 하는 수는 800원인데 1,000원짜리를 넣었어요. 이때는 이 800이라는 수는 무조건 필요해요. 그래서 1,000의 자리까지 나타내주면서 올려줘야 하는 수예요. 이때는 1원이든 2원이든 900원이든 어쨌든 간에 1,000원짜리 지폐를 넣기 위해서는 무조건 계산을 해야 되는, 올려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슬기는 올림의 방법을 썼겠네요. 그렇다면 지혜의 경우 보겠습니다. 지혜는요, 시장에서 21,156원짜리 고기를 살 때 21,150원만 계산해줬어 라고 얘기하네요. 이렇게 1원 단위일 때 마트에서 할인을 해줘요. 1원은 그래도 조금 제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10원짜리까지만 의미 있고요. 그 밑에 1원짜리는 사용하지 않으므로 뒤에는 버려주는 거예요. 따라서 지혜는 버림의 경우를 사용했겠네요.
이렇게 우리 주위에는 우리도 몰랐지만 올림과 벌림과 반올림을 사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래요. 선생님과 올림, 벌림, 반올림에 대해서 섞어가면서 함께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도 올림, 벌림, 반올림에 대해서 알 수 있었나요? 그러면 오늘도 잊지 말고 수학 익힘으로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도전 수학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도전 수학 강의를 듣기 전에 여러분이 스스로 도전 수학 문제를 꼭 푸셔야 합니다. 도전 수학을 스스로 풀어본 학생들만이 선생님하고 강의에 만날 수 있어요. 혼자 생각해 보지 않으면 수학은 절대 늘지 않아요. 그냥 앉아서 선생님 강의만 들어서는 수학을 잘할 수가 없어요. 수학은요,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는 과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답이 맞든 답이 틀리든 문제를 풀든 풀지 못하든 어쨌든 여러분이 도전해보는 거예요. 도전 수학을 풀어본 친구들만 다음 시간 선생님과 만날게요.